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연쌤이에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강의 해볼 차례예요. 1일차 해가지고 11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이 교재에 독기, 비문학 독해 과학 개념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독해는 뭐예요? 네,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T 듣고 나서 강의 들으면 훨씬 더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이해가 잘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시간 바로 11페이지 생명과학입니다. 자, 생명과학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느냐?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 개념들을 같이 함께 독해로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 내 그런 지문이 한 반,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모르는 지문, 교재 밖의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러한 비문학이죠. 네, 비문학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 개념을 제대로 또 알아야만이 이러한 과학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빠르게 독해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자꾸자꾸 훈련하고 반복 연습해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과학으로 우리 몸을 이루는 아주 작은 방, 바로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과학 개념을 당연히 이제 아는 것도 우리가 어차피 과학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학과학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공통과학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워요. 네, 국어도 어렵지만 국어는 사실 뒤늦게 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집을 팔아서도 안 된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국어 점수 올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초등 때부터 중등 그리고 이 초중까지 다 잘 개념을 이해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독해 훈련을 통해서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그게 국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특히나 너무 동떨어진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아직 먼 얘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학 교과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이 내용 내가 공부했어 또는 이제 공부할 예정이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해 볼 거예요. 우리가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세포의 구조, 세포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셔야 하고요. 생물의 구성 단계를 파악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11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포, 단세포, 다세포라고 해가지고 세포가 이제 단이라면 호단이잖아요. 우리 단수라고 아시죠? 다수는 많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러한 다세포 생물과 단세포 생물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뭐라고 하는지 이런 개념들 확인도 해볼 거고 조직이나 기관, 기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이 내용들이 계속 뒤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교과서 과학 1에 2단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생물의 구성과 다양성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통과라고 하죠. 통합과학 1 교과서에서 3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수능 기출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다 연계되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예문이 아니죠. 그림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을 살짝 이제 맛보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무의 줄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걸까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관찰하고 있죠. 바로 이 나무의 줄기 그리고 사람의 몸 각각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도 세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는 글을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패턴이 있을 겁니다. 독해는요, 패턴.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비문학 같은 경우는 패턴, 특히나 이러한 설명하는 글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를 해요? 라고 했었을 때 그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 속에서도 그런 패턴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초등 때부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들 파악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글의 중요 내용, 그러니까는 주제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연습을 한 친구들은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의 개수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보통 많이 시작합니다. 어떤 글이든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해보게끔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해시태그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는데 바로 요 샵, 세포, 바로 주요 핵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은 60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가장 작은 세포 바로 적혈구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옆에 적혈구 무엇인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가장 큰 세포는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난자입니다. 난자. 자, 이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포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바로 무엇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우리 앞에 그림에서 식물의 줄기 나왔죠?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했을 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라고 이제 질문하면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다면은 1문단의 주요 내용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몸과 그리고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옆에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바로 우리 몸과 바로 이러한 세포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라는 식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수많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로 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지 설명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세포의 발견은 바로 무엇? 현미경의 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미경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다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발명품이잖아요. 이 현미경이 발명이 되면서 세포가 발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세포들은 매우 작아서 왜? 우리의 이 맨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660년경 네덜란드 레베누크는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연못의 물이나 빗물을 관찰을 한 거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바로 아주 작은 미생물들 있죠. 네, 이런 미생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로버트 훅도 현미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현미경으로 코르크를 관찰을 하게 돼요. 그 코르크 조각이 작은 방처럼 생긴 이러한 공간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막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벌집 모양처럼 막 이렇게 작은 방처럼 이렇게 구조가 막 되어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막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방 하나하나를 바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느냐? 세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누가? 영국의 로버트 훅이. 알았죠? 자, 우리가 과학이 왜 어렵냐면은 중학과학에 들어가가지고 왜 어렵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요런 개념어들 때문이에요. 알아야 할 개념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사람의 연구 결과는 당대 과학자 모임이었던 영국 왕립학회에 발표가 이제 되었고요. 이후 각기 미생물학과 세포이론이 성립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생물학과 그다음에 세포이론이 성립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준 인물 2명을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 누구? 바로 레베누크와 그리고 누구? 로버트 훅이구나라고 해볼 수가 있겠네요. 바로 여기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이 현미경이 발명이 됨으로써 뭐가 발견되었다? 세포가 발견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핵심어라고 한다면 세포의 발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길게 말해 보자면은 옆에 나와 있죠? 바로 레베누크와 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현미경을 발명함으로써 이 각각 미생물 그리고 이러한 세포 이론이 성립되고 발전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선생님 어떤 식으로 해석해 나가는지 알 수 있나요? 바로 각각의 문단에서 주요 내용 지금 정리하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1800년대 후반 현미경의 성능이 향상되어 이전보다 더 작은 것들을 관찰할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 결과 세포 하나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고 동물의 세포 그리고 식물의 세포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이 된다라는 식으로도 볼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현미경의 발전에 따라 성능이 향상에 따라 어떤 식으로 더 많은 것을 관찰하게 되었는지가 나오니까. 자, 그림처럼 자, 우리 이렇게 그림 제시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함이죠.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림을 제시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세포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요 핵이 있어요. 그리고 세포를 둘러싼 세포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 내부를 채우는 부분인 무엇이 있다? 세포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세포질에는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바로 마이토콘드리아, 이거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었는데 지금 과학 용어들이 살짝씩 많이 바뀌었죠?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 역시 비슷해요. 이렇게 핵, 그리고 세포막, 세포질, 마이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동물세포와 달리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 방법이라고 얘기하면 비교의 방법이 쓰였구나. 비슷한 점이니까. 자, 그러나 동물세포와 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대조의 설명 방법이 쓰이겠구나.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식물세포에는 세포질 안에 무엇을 한다?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엽록체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식물세포에 엽록체가 있고 세포막 바깥쪽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또 무엇이 있다? 두꺼운 세포벽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성된 동식물의 세포에서는 바로 뭐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바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문단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동물의 세포, 식물의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산문단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방금 여기 앞에서 봤듯이 동물 세포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식물 세포에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나와 있죠. 자, 그럼 요 동물 세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식물 세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만약에 설명 방법 묻는다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루어져 있는 거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부분으로 나눈 거죠. 바로 분석의 설명 방법이 쓰였구나 라는 것도 같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핵, 세포막, 세포질 안에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 그리고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뭐가 더 있다? 엽록체와 세포벽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능은 어디 있어요? 라고 할 텐데 바로 이게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식물의 세포에서는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세포의 기능이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세균이나 집신벌레 등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것들이 얘네들인데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단세포 생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세포 생물인 동물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많을 다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들은 단계적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즉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조직을 이루는 것이고, 이 여러 조직이 모여가지고 고유한 형태와 특정 기능을 지닌 무엇? 기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이들 중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요. 그래서 하나의 무엇을 이룬다? 기관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시의 설명 방법이 쓰였고, 자, 근육세포와 신경세포는 각각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세포가 무엇을 조직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근육세포, 신경세포, 신경조직, 근육조직. 이해했죠? 그리고 이 조직들이 이제 어디? 심장이라는 기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다른 기관들이 있겠죠? 기관들과 함께 온몸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무엇을 이룬다? 기관계인 그 중에서도 순환계를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했죠? 자,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 순환계는 바로 기관계 중 하나예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여러 이런 기관계들과 함께 몸, 즉 무엇을 이룬다?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동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동물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구성을 단계별로 알려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바로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리고 기관, 그리고 기관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몸을 이루는 뭐가 된다? 개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지요. 동물의 구성 단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읽어봤으니까. 자, 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글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세포 중 적혈구는 난자보다 10배 이상 크다라고 했는데요. 적혈구는 크기가 가장 작은 세포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 땡이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수는 적어도 100조 개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60에서 100조라고 지금 다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네, 1문단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틀렸어요. 레베누크의 연구는 미생물학이 성립되고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여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2문단의 마지막 줄에 있죠. 자, 그래서 2문단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요건 맞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800년대 이전에도 현미경을 통해 세포 내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였지. 이제 점점 발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능이 향상되면서.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고 로버트 훅은 작은 방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세포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뭡니까? 네, 레베누크의 연구가 이제 성립되고 발전했고 이 미생물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고 로버트 훅이구나. 미안. 자, 로버트 훅 같은 경우도 이제 현미경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배열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작은 방 하나하나를 네, 그 하나하나 구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 요거를 뭐라고 한 거예요? 세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맞네 라고 찾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니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난도라고 되어 있는데 고난도인가 봅시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면 되는데요. 자, 기억하고 니은, 동물의 세포와 식물의 세포. 그럼 3문단 잘 보셔야겠네요. 우선은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핵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었죠? 자, 기억과 니은 모두 세포 내부가 세포질로 채워져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세포질. 네, 요거는 맞죠? 자,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에너지를 만드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있고요. 기억에는 엽록체가 없지만 니은에는 세포의 핵 안에 엽록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핵 안이 아니라 세포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내용 잘 보면 그냥 쉽게 찾아요. 기억에는 세포막만 있지만 니은에는 바깥쪽에 세포벽도 있다라고 했죠, 식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정답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 내용 보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입니다. 4번이에요.
자, 그럼 글 읽은 학생이 보기 1을 읽고 보기 2와 같이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A부터 이렇게 D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끼리 묶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동물과 식물은 모두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공통된 단계를 거쳐 구성되어 있지만 동물은 기관계, 식물은 조직계의 서로 다른 구성 단계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식물은 몇 개의 조직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을 하는 무엇이 된다? 조직계를 구성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조직계가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는 것이다? 바로 기관을 이루는 건데 그 기관이 뿌리나 줄기, 잎 등의 기관을 이룬다. 그 말인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성 단계를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동물의 개체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세포, 조직, 그리고 기관, 그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 개체가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식물의 개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까? 자, 세포, 조직,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된다? 기관을 이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관. 그러고 이 식물의 개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찾으면 되겠네요. 어디 있습니까? 자, 바로 조직, 기관, 조직계, 기관.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글 내용 잘 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운 요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생물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우선 처음에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이 세포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면서 생물 활동이 일어나는 그게 기능이죠.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가 나와 있었죠. 둘 다 무엇이 있다? 핵이 있는 거죠. 여기는 핵. 자, 그런데 이제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더 있었어요. 바로 뭐? 네, 세포질 안에 있는 엽록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으로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생물의 구성 단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조직, 기관, 동물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기관들이 모여서 뭐를 이룬다? 기관계, 그리고 사람의 몸인 개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포, 조직, 그리고 조직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 조직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기관, 이렇게 잎처럼 기관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식물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공부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써 잘 정리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말했죠?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개념어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독해 문제집을 풀면서 과학 공부를 미리 해놓으면은 나중에 막 시험 볼 때, 시험 대비하느라 이거 막 다 외우려면 머리에 지진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미리미리 잘 개념 기억합시다. 세포란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 단세포는 하나의 개체가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말하고 가장 단순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가끔 예전에 선생님 때는 뭐라고 이제 뭐라고 할 때 너 단세포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거나 할 때 그러죠. 다세포 생물은 하나의 개체가 분화된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직은 동일한 기능과 구조를 가진 세포의 집단입니다. 자, 동물에서는 상피 조직, 결합 조직, 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런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제 조직계를 이루는 거죠. 자, 그다음에 조직계는 식물이죠. 그 조직이 기관을 이루죠. 네. 그래서 이제 기관 나오죠. 일정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체의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뭐 심장이나 위나 간이나 폐 같은 것들. 자, 그것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는데 이거 발음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협동해서 작용하는 기관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소화 기능을 하는 것들을 바로 소화계라고 이제 묶은 거고 뭐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교과 확인, 개념 확인 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안 보인다면 어차피 우리 문제집 보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문제집 확인하세요. 세포는 생물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당연히 맞죠. 생물 중에는 한 개의 세포로만 이루어진 거 한 개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호단자 단
세포 생물도 있고. 자, 마늘 다자로 생각하면 되죠? 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거는 다 세포 생물도 있다. 자, 조직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의 집단이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핵과 세포벽은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에 모두 들어있습니까? 자, 동물에는 들어있지 않지요. 자, 그러니까는 요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기관들의 모임이다 했네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계가 되겠죠. 생명활동에 필요한 특정 역할을 담당한다. 자,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기관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일차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루에 2개 정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 저는 도저히 안 돼요 하는 친구들 네, 하나씩이라도 꼭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생명과학 이어서 네, 2일차 네, 1일차의 두 번째, 우리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살지라는 요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